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불용의 부지런TV 오늘 저명한 인사분을 모셨는데 예. 저명한 인사 우리 망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망고쌤이라고 합니다. 네, 20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상승과 하락 어쨌든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해봤죠. 지금 현재 요즘 시장 네. 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다라고 보여지세요? 전부 다 오르는 시장은 끝났고 네.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거고 원래 뭐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죠. 그건 기본인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다 좋은 것 같았는데 네. 이제 수익이 낮아지니까 음. 큰 놈들은 위로 나오고 키 작은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익률이 틀릴 거고 이제 상품별로도 수익률이 틀릴 거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이 됐다. 이제부터는 서울의 어느 상품이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 시장 같아요. 그러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계속 오른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수익률이 이제 서울은 전체적으로 오를 건데, 그 서울 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고, 재개발 네. 재건축이 있고, 분양권, 입주권, 석비로 뭐 이렇게 많잖아요. 네. 네. 그 상품들마다 수익률이 다 이제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이야기고, 아파트 내에서도 상품 간의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서울을 사되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잘 해봐야 되는 시기가. 요즘 금리가 오른다 그러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 그러고, 미분양 늘어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쫄아 있잖아요. 네, 쫄아있죠. 예, 그분들한테 그래도 사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집이 없으면 사야죠. 네, 집이 없으면 사야 되고, 네. 인생이 길잖아요. 지금 그 순간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인생은 동영상인데 네. 오늘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이 오늘 내가 서울에 집을 딱 샀는데 네. 내렸어. 와 그럼 망고쌤 삐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네. 길게 보면 결국에는 다 오를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고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네. 늘어난 통화량은 결국 땅으로 모일 거니까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길게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투자라 생각하면은 이제 너무 긴 타이밍으로 보는 것보다는 짧게 이제 한 뭐 2년 단위로 이렇게 봐서 봐야 되니까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내 집 마련 하세요.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왜? 떨어지면 산다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예. 맞아요. 진짜 네. 떨어지면 산다는 얘기를 정말 요즘에 많이들 하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면 그때 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 진짜 많은데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해서 산 사람 본 적이 거의 네. 없거든요. 사실 지금 하락장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모습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두려워서 못 사는 사람한테 전체 전국의 시장이 다 엉망인 침체 상태 사라? 이거 더 쫄아서 못 살 텐데. 떨어질 때 사는 사람은 고수니까 우리한테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고 네.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집이 오르면 삽니다. 항상 오르고 사고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사고. 그게 통계로도 다 나와요. 상승률이 높을 때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다 차기 관점으로 보잖아요. 차기가 투자자면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보게 되고 자기가 실거주자면 실거주 입장에서 시장을 보게 되고 하락론자면 하락하는 이야기만 듣게 되고 네. 상승론자면 상승한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고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거래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자들이 하거든요. 예, 실거주자들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이제부터 눈여겨봐야 돼요. 실거주자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언제 사냐? 이제 집이 오르면 사겠죠. 그 동네에 작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특히 이제 평범한 샐러리맨들은 네.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노원구, 음. 이렇게 강북에 9억 이트로 언더로. 언더로 이런 데 좋아하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이제 서울 보면은 KB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도 약간 약보합이야. 근데 이제 그 용산 한강 부근은 강보합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곳은 집값이 안 오르는 것 같고 관심 없는 데는 많이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심리가 언제 살아날 거냐 그게 중요하죠. 저는 망고쌤님 하면 네. 재건축 재개발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망고쌤님께서는 왜 예. 재건축 재개발을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건지. 저는 돈에 관심이 많고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을 강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 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강의할 때 지역 분석을 잘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은 큰 아파트 시장의 한 꼬다리일 뿐이고 스킬일 뿐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해야 된다. 알고 보면 다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아파트인데 다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 은 아파트, 곧 아파트, 나중에 아파트. 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다 그렇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파트가 돈이 될 때는 아파트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주식이 돈이 되면 주식이 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파트를 하는 거고, 네. 언제든지 아파트 수익률이 주식보다 떨어지면 이제 주식을 또 하겠죠. 어쨌든 마찬가지로 저는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캡투자 이런 게 좋았죠. 소위 말하는 구축이 좋았고, 네. 신축이 좋았고, 신축이 좋으니까 분양권 입주권이 따라
투자가 좋았고 그런 건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된다는 것에는 여야가 동의를 했으니까 나름의 스타일로 이제 그쪽으로 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재건축과 그렇죠. 재개발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도시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될 거다. 그 이야기는 대도시의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도심 재생이다라는 거죠. 신도시를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길게 네.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팽창의 시대가 아니라 수축의 시대가 올 거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두워지면 날이 어두워지면 밝은 데로 가운데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을 재생해야 되는 거예요. 도심을 재생해야 되는 이유는 도심에 땅이 없기 때문이죠. 네, 위성지도 한 10초만 보면 서울에 땅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도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까 있는 집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서울에 만약에 살아간다면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은 곧 도심 재생을 어떻게 빨리 잘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재테크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의 저도 방향성이고 네. 저는 이제 이걸 갖다 10년 이상의 테마주다.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불인이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재건축 재개발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건가요?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 네.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안 되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재건축 안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단순히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쉽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 쉬운 이유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재개발 재건축 단순한 거거든요. 서울에 집을 지어야지 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근데 서울에 집을 지으려면은 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있던 집 부시고 지어야 되지. 오케이.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야. 맨 땅에다 집을 짓는 게 택지지구고 기존에 있는 집을 부시고 짓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야. 근데 돈이 많이 들겠지. 부시고 새로 짓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데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경감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여기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주광의 전비법 따라야 되고 용적률 검표를 따라야 되고 뭐 규제도 알아야 되고 재건축 초과의 관수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재개발 재건축은 있던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야. 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뼈대가 붙고 뼈에 살이 붙고 하면서 커지는 건데 처음부터 이만하게 용적률이 어떻고 재건축 초과의 한수제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뭐 5년 재당첨 금지가 어떻고 공공이 어떻고 민간이 어떻고 이러면은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그냥 어렵고 나는 모르겠고 선생님이 찍어주면 거기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네. 재건축 재개발 네. 이슈도 많이 됐고 네. 그리고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반인들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적으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찾아보았는데 딱 보면 썩은 빌라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썩비를 보는 건데 그런 경우에 지금 그거 잘못하다가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당신이 거기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예, 거기에 네가 거기 살수 있겠냐? 네가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대부분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내가 썩비료를 샀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그걸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소위 말하는 썩비료라 그러면은 초기 재개발도 아니고 지구 지정도 안 돼 있는 빌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빌라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거를 투자하는 거니까 30년 넘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걸 사는 거야. 네.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나 싶으면 쉽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게 지구 지정이 돼갖고 입주를 하려면 최소 10년 걸린단 말이야. 최소.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최소. 10년 안에 이 서울이든 어디든 우리나라에 그 부동산 경기에 부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반드시 오겠죠, 반드시.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버틸 거야? 근데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아파트는 살면 되잖아, 내가. 뭐 하면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 이럴 때 이제 재개발 강의를 해보면 젊은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어디에 반지하 빌라가 있는데 뭐 이렇게 지구 지정이 됐는데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막 물어봐요. 아, 그래요? 그거 언제 사였어요? 뭐. 아, 나는 잘 모르는데 20살 때 우리 엄마가 사줬는데 내 이름으로. 지금 이제 15년 만에 본전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죠. 너무 싫었던 거죠. 예. 가봤어요? 안 가봤다는 거죠. 2000년 중초반에 지구 지정되기도 전에 있던 빌라를 샀는데 그게 이제 2020년이다. 15년이 지나서 이제 본전이 됐는데 팔 거냐?
팔아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 빚 갚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팔고 싶어요.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오를 건데 지금 팔면 어떡해요? 대부분 또 이 시점에 팔아요. 그렇죠. 참고 네. 기다리다가 네, 그렇죠. 오를 때 되면 꼭 팔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그 아니, 일반인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해요. 하고 빌라는 네. 시세를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걸 비싸게 주고 사는 건지 싸게 주고 사는 건지 일반인이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아파트는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특별히 싸게 사거나 특별히 비싸게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아파트를 하는 거지. 뭐 잘 모르는 분위기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 빌라를 사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장난감 하나 차고 강호의 구수들하고 싸우러 가는 거죠. 강호의 고수는 진짜 저 엄청나게 큰 칼 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빼기도 전에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샥 잃어버리면 그냥 사망하는 거죠. 예, 추풍 낙엽 되는 거, 추풍 낙엽.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보들일수록 더 쉬운 걸 해야 되는데 주식도 그래. 주식도 돈이 없고 초보일수록 삼성전자 같은 거를 사야 되는데 네. 맨날 이제 그 잡주도 아닌 계잡주를 사게 되는 거죠. 싸니까 뭐 500원, 1000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와, 995원에 샀는데 1000원 됐다. 한 틱 오르니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같이 5원 돼 버리고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폭락 확 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망하면 국민들이 살리는데 예. 뭐 이렇게 잡주 이런 것들은 잡주같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예.